안녕하세요. MK 아카데미에서 화학 수업 진행하고 있는 박상이라고 합니다. 그 풀이 영재 대비 화학 수업 관련된 설명회를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회 진행할 때마다 좀 이제 특별한 제목을 좀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설명회 제목은 문은 두드리기는 사람에게 열린다,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영재학교나 과학고, 자사고 또는 의치 한약수 이런 과들을 준비하는 중학교 친구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달란트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달란트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문이 정확하게 열릴 수도 있고, 열심히 두들기지만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명회에는 문을 어떻게 두들겨 열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우리 보면 이 네. 저는 주로 영재학교 과학고 대비 이런 중등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가장 기본 메이저는 영재학교 대비반, 그다음에 과고 대비반, 이런 것들이 제 메이저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학교 대비 수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고 대비 수업이 있는데, 영재학교 대비 수업들은 대략 한 8월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그다음 연도 명년도에 한 7월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수업들이 끝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과거는 그 7월 이후에, 그래서 뭐 한 8 월부터라든가 한 11 월까지 이렇게 이제 수업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영재학교나 과거를 8월 달에 시작하기 전에 3 월부터 그래서 한 8 월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을 저희에게는 풀이 화학, 영재 대비 수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풀이 영재 대비, 즉 영재 대비를 좀 제대로 준비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같이 영재 대비를 잘 하고, 영재 대비를 끝나고 나서 합격자가 됐을 때 이런 뭐 영재학교라든가 과고라든가 자사고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학생들까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업을 대상으로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좀 특별한 목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화학 선행을 해 보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아니고, 좀 '나는 꼭 영재학교를 가고 싶어.' 아니면 '나는 꼭 과고를 가고 싶어.' 아니면 '나는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스텍 이런 좀 학교들을 나중에 좀 가고 싶어.' 또는 '아 나는 뭐 의 의대라든가 치대라든가 한의대라든가 약대라든가 그다음에 수의과라든가 이런 의치한약수로 나중에 나는 꼭 고등학교가 됐을 때 대비하고 싶어. 그래서 중학교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뭐 제가 대치 미드 탐구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 수업들을 이렇게 조금 부산 NK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도 똑같이 의치안학수 대비 화학 수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재학교 재학생 애들의 일반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뭐 대치동에 있는 다원교육이라든가 또 미래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수업을 했었고요. 또 오랫동안 대치동에서 수학과학 전문 학원이었던 해밀학원을 좀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도 주로 입시에 관련된 이런 수업들을 진행하는 학원에서 총괄 프로그램 매니저라든가 또는 뭐 부원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었는데요. 요번에 좀 부산 MK 아카데미에서 좋은 인연이 돼서 작년부터 좀 내려와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그런 수업들이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머리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풀이 영재 대비 에센셜 화학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풀이 영재 대비 에센셜 화학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풀이 영재 대비 에센셜 화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풀이 영재 대비 에센셜 화학, 요런 수업을 그러면 요런 수업을 어떤 친구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치학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쪼금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공부를 할까. 그래서 중등과학이 일단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수업을 진행해 주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풀이 영재 대비니까 영재 학교를 쪼금 집중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런 중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중등과학을 심화 과정, 여기서 지금 제가 심화 과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심화 과정은 쪼금 뭐 우리가 오토라든가 또는 뭐 완자라든가 또는 뭐 하이탑이라든가 이런 시중 교재를 이용해서 쪼금 중등과학에서 어
서술형 같은 문제풀이를 조금 해 봤던 친구들, 네, 그래서 이런 서술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은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중등과학을 베이스로 하면서, 네, 화원, 화투가 연동되어 있는 그런 중학교 전 과정 및 그다음에 화원, 화투에 있는, 네, 중등교과와 겹치는 이런 영역을 수업을 하고 싶어 하고요. 가능하다면, 네, 화원 정도를 뭐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이 수업에 들어오면 쪼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냥 기본적으로는 학교 내신에서 뭐 한 10% 이내 정도 이렇게 돼서, 이런 친구들이 크게 봤을 때, 네, 세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목표는 '나는 의치학 대비를 하겠어.' 나중에 고등학교가 올라갔을 때 '나는 의치학 대비를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나는 영재학교나 과구를 꼭 가고 싶어요.' 이런 친구. 또는 '나는 나중에 대학을 갈 때 서울대라든가 뭐 특성화대', 우리가 특성화대학 이렇게 얘기하면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켄텍, 포스텍 뭐 이런 학교들을 인제 특성화대학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꼭 이런 특성화대학에 진학을 해서, 네, 수학과학에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어. 네, 이런 친구들이 그러면 중등과학을 마무리한 단계에서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느냐? 네, 제 생각에는 꼭 이런 프리 에센셜 화학 같은 것들을 조금 해서 화원과 화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지식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프리 영재 대비 에센셜 화학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좀 고급스러운, 네, 중등과학 심화 플러스 화원화투의 계통별 선행학습 수업,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인제 계통별 학습 이렇게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네. 계통별 학습이라고 이야기한 걸 좀 봤을 때, 이 계통별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학생이죠. 그러면 우리 중앙등 과학을 보면 크게 보면, 네, 혼합물의 분리, 물질의 연과 화학 반응,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 결합, 그다음에 분자 운동과 기체,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 그다음에 화학 표현과 용액, 산염기, 그다음에 이온의 이동과 전기 분해. 네, 우리 이 이온의 이동과 전기 분해를, 얘를 고등교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쪽 파트는, 네, 얘를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인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요거를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고 있는데, 중등교과에서는 이온의 이동과 전기 분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네, 여기가 요렇게가 뭐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느냐면, 네, 여기가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반응이다. 네, 요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소가 뭐가 있어. 그다음에 분자가 뭐가 있어. 그다음에 물질은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어. 그래서 물질의 상태 이렇게 얘기해서, 물질의 상태는 기체가 있고 그다음에 액체가 있고 그다음에 고체로 되어 있는데, 이런 각각의 상태들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져. 이런 거를 사실은 중등과학은 아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계통별 학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혼합물의 분리를 할 때 이 혼합물에 연동되어 있는 화학의 기초의 기본 개념, 그다음에 우리 원소, 주기성, 결합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네, 요쪽 원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주기율표의 주기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럴 때,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있고, 그래서 요렇게 같이 묶어서 한다는 거죠. 요렇게. 네. 요렇게 묶게 되면 중등과학을 하면서, 네, 여기가 중등과학, 중등과학을 하면서 고등화학의 일부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마찬가지죠. 네. 분자 운동 그다음에 상태 요렇게 얘기했는데, 요런 이야기들이 조금 파투의 앞부분에는 조금 더 인제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용액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네,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여러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의 교과 과정을 공부하면서 요쪽 파트를 좀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반응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고 그다음에, 네, 화학 반응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요렇게 화원과 화투에 있는 내용을 중등교과의 베이스로, 네, 선행학습을 하는 것을 계통별 선행학습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계통별 선행학습이 끝나고 나면, 네, 그러면 그다음에 인제 뭘 하게 될 거냐? 네, 요렇게, 네, 여기까지가 요렇게 잘라 보면, 네, 여기까지가 지금, 네, 어디에 해당하게 되느냐면 화1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화2에 이렇게 해당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계통별 학습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앞에부터 요렇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학제 선행학습이라고 하는데 음 계통교의 선행학습을 좀 제대로 한 친구들이 학제 선행학습도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 영재 대비 에센셜 화학은 계통별 선행학습을 하는 거다. 그다음에 프리 영재 대비 에센셜 화학이 끝나고 나면 파1, 파2 과정의 선행학습을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뭐 중등과학과의 연계성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를 다시 보여드리는 거라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네,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 이렇게 얘기하면 구성 입자가 뭐가 있고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예, 항상 화학은 이런 몰 관점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몰에는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규칙성, 즉 규칙성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얘는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법칙을 갖고 반응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요것들이 사실은 파원에서의 양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파트를 파원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분자 운동, 기체 이런 것들이 기본 분자 운동의 종류, 뭐 진동 운동, 회전 운동, 공진 운동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자 운동에 따라서 분자 간 인력이 어떻게 되고 그럴 때 기체 그다음에 이상 기체란 무엇인지 그게 혼합 기체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요렇게 다시 또 파트에 있는 기체 단원과 연동시키고 물질의 변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물질의 변화는 어떤 상태가 됐고 그럴 때 열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액체나 고체나 그다음에 다른 상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상평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것들은 사실은 화원과 화투에 이렇게 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모아서 중등교과의 내용과 요쪽 파트가 같이 묶여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중등 교과의 내용을 좀 심화된 내용으로 원리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형, 용액 이렇게 얘기할 때 수에 있는 용액의 기본적인 특성들까지 같이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어 프리 영재 대비 에센셜 화학이 사실은 난이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게 "중등과학은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등과학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에센셜 화학을 하면서 징검다리 같은 거죠.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어떤 수업들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등과학보다 쪼금 많이 어렵다. 굳이 시중 교재로 얘기하면 하이탑 중등과학보다 한 1.5배 정도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중등과학에서는 결론, 결과 이런 것들만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결론이나 결과들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화학을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나중에 어 학제별 선행학습을 하게 됐을 때 기본 이론들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밑바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파트도 앞에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등교과의 내용들을 쭉 같이 연결시켜서 혼합물에 분리할 때 고등교과에서 없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분해 요거는 아까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화학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화원의 화학결합 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메이저거든요, 화학원에서.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산염기 반응 이런 것들은 원, 투에 이렇게 퍼져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원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과 투의 일부 내용을 포함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가 많이 사실 이렇게 설명회 하거나 또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 많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중등과학이 끝나면 통합과학을 하라고 하는데 다른 학원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통합과학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중학교 친구들은 지금 당장 통합과학을 할 필요가 없고 통합과학이 그럼 필요한 친구들은 누구냐? 통합과학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통합과학이 필요한 친구들은 얘네들은 그 예비 고3이 됐을 때 죄송해요. 예비 고1이 됐을 때 이럴 때 고1 내신 성적의 예상값이 네 내가 고1이 올라갔을 때 고1이 됐을 때 내신 성적을 받게 되면 그 예상값이
3 등급의 이하쯤 될 것 같아. 네. 요런 친구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한테는 통합과학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친구들한테는 통합과학이 되게 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1 등급, 2 등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수학도 굉장히 선행이 많이 되어 있고 물리나 화학도 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친구들은 통합과학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버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수학도 선행이 많이 안 돼 있고 뭐 화원, 화투 또는 물원, 물투, 생원성 투 이런 선행 난 해본 적도 없어. 이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통합과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소한 내가 영재 대비를 하고 싶어 또는 과고 대비를 하고 싶어 또는 의치 한약수를 준비하고 싶어라고 목표를 세운 중학생이라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통합과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가 아주 일부가 있는데 이 아주 일부는 사실 이거는 화학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화학 얘기는 요거만 실제로 화학 얘기예요. 네. 요거만 화학 얘기고 화학 결합의 형성 나와 있지만 요거는 아주 극히 일부만 화학 얘기고 다른 것들은 화학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단원이라고 이렇게 책에 빼 놨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화학 얘기보다는 오히려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과 좀 더 많이 연동돼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화학 선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일 통 공통과학 뭐 또는 통합과학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쪽은 절대로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예요. 2 학기 때 배우는 뭐 변화와 다양성이라든가 환경과 에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쪽도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런 얘기들이 메인을 이루고 있고 실제 화학 선행과는 별개의 문제다. 네. 그래서 꼭 통합과학을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 네. 하지 말아 주세요.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화학 1, 2의 계통별 선행 학습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계통별 학습 이런 얘기를 할 때 중등 교과에서 다루는 과학은 네 중등 교과에서 이야기하는 화학 이야기는 얘는 원리가 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과학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결과 위주의 과학을 학습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 교과로만 선행을 하게 되면 되게 많은 친구들이 결론은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주 똘똘한 친구들도 결론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를 이야기하지 못하냐면 "그 결과가 왜 만들어졌니?" 이렇게 원리를 물어보게 되면 이 원리를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체를 이렇게 배울 때 뭐 기체라 기체 분자 운동 뭐 확산 이렇게 얘기할 때 결과만 나와 있거든요. 보일 법칙 그러면 이 기체의 압력과 압력 P와 부피를 곱하면 일정해요. 왜? 그런 왜는 대한 대답은 없어요. 차를 법칙? 네. 온도와 부피의 분수값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일정하게 나와요. 이 정도의 결론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이쪽 동네에서 뭐를 외워야 되겠어요?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등교과의 기초단을 공부할 때 여기까지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와 원리가 같이 학습이 된 좋은 학습 시스템이 됐다. 일부는 필요하다면 우리 일반화학 이렇게 얘기하면 대학생이 되어야 되는 대학생이 됐을 때 배우는 화학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친구들도 충분히 일반화학의 일부 그러니까 '일반화학을 전체를 다 배우자.' 이럴 때는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런데 내가 배우고 있는 과정에 원리를 배우겠다. 뭐 기체를 배우는데 기체는 분자로 되어 있으니까 분자 운동이 어떻게 모델화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 기체랑 이상 기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얘네들을 수식으로 얘기할 때 상태함수와 경량함수는 어떤 차이점인지 이런 아주 일부의 이야기를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원리와 결과를 알게 됐고 이해를 갖고 다른 지식의 응용력까지 배울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아이들의 실력은 그냥 결과만 알고 있는 실력, 결과만 알고 있는 거 원하지 않고요. 원리까지 알고 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저희 수업의 뭐가 될 수 있냐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수업의 목표는
원리와 결과를 같이 알고 있어서 이런 원리와 결과를 다른 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배우자. 이게 프리 영재 대비 에센셜 화학의 수업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네, 필요하다면 네, 중등교과와 고등교과는 무조건 다 배우도록 할 거고요. 일반학에서 아주 일부, 네, 아주 일부 뭐 한 10%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반학에서 다루는 전체 과정에서는 네, 그 정도는 중등과학과 연동되어 있으면서 알아두면 응용력까지 키울 수 있는 이런 섹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부는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 파트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센셜 케미스트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 에센셜 케미스트리 이렇게 얘기하면 네, 얘는 네, 16강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 과학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 과학이 있는데 얘를 네, 화학의 원투와 연동해서 이렇게 12회는 아니고요. 네, 16회 특강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1-2 강은 그래서 기본적인 중등 교과에서만 나와 있는 혼합물의 분류 이렇게 얘기해서 물질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변수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변수를 무조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변수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나중에 화원 또는 화투 공부할 때도 다시 한번 정리해요. 그렇게 기본적인 지식이 끝나면 네 여기는 그래서 1 강, 2 강은 네 대단한 것보다는 이쪽 1 강, 2 강은 일종의 화학의 기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를 잘 잡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원자, 분자, 이온 그다음에 그런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됐고 그다음에 이런 애들을 갖고 네 화학 계산을 할때 네 화학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화학 양론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 원자나 분자나 이유에 대한 기초 지식이 예 기본 지식들이 인제 잘 정리가 됐으니까 이런 기본 지식을 갖고 기체, 액체, 고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얘를 갖고 용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네. 그러면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용액에서 네 반응들에 어떻게 앞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적용되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뭐 염해 생성 반응이라든가 산냄비 중화 반응이라든가 산화 환원 반응 각각의 구체적인 화학 반응에서 앞에 1 강부터 13 강까지 배웠던 지식들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정리하게 되면 에센셜 케미스트리 16강 16회 특강은 네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이 이후에는 그러면 뭐 '내가 영재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영재 대비 그러니까 2025 학년이 되겠죠. 2025 학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 대비 화학 강좌로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영재 대비보다는 의치 한약수를 일반고나 자석으로 진학해서 좀 준비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희가 그 학원에서 의치 한약수를 메인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위한 의치 한약수 대비 화학 원강좌 이렇게 가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요걸 공부한 다음에 아직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KMCH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KMCHO 대비 뭐 화학 원강자 이렇게 네 아이들이 그다음에 이 에센셜 케미스트리가 끝난 이후에 자신들의 꿈에 맞는 수업들로 이렇게 모두 학원에 기본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좌로 이동해서 한 1년 또는 1년 반 정도 꾸준히 공부하게 된다면 에센셜 케미스트리, 화1, 화2까지 충분히 아주 깊이 있게 원리와 결과 그다음에 응용력까지 포함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본 지식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뒤에 간단하게 고등어학 26회 강좌 커리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제가 아니 다른 학원은 왜 뭐 화원 12회 특강 뭐 화원 14회 특강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무슨 26 강이나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원에서 저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이 큰 테마가 한 11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11 개의 테마를 만약에 뭐 12강 특강을 한다 그러면 3 시간에 하나의 특강 그 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완전히 그러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공부하는 거라면 이제 에센셜 정도만 돼도 사실은 타 학원의 화원 강좌보다 훨씬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시 수박 겉핥기식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쪼금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되게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화1은 한 26회 그다음에 화2는 28회 이 정도 해서
문제풀이와 이론이 병행되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시중 교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 교재에 있는 것을 하지 않고, 네, 지금 왼쪽은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에센셜 케미스트리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네. 에센셜 화학에서 진행하는 교재고요. 여기는 케미스트리, 예, 이렇게 화1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케미스트리 화2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제 수업의 목적성에 맞는 교재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네, 전체 다 가채 교재로 하게 되고요. 요거는 좀 다른 수업에서 좀 썼던 자료라서, 네, 여기는 16회로, 네,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리 에센셜 연계 대비 화학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면, 네, 이런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문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대로 두들겨야 문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꼭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네, 무엇을 어떻게, 네, 이것은 학습 로드맵이 꼭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은, 네,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어떻게, 네, 이수할까,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계획 없이 공부하면 막연하게 '아 이걸 하면 좀 잘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네, 이렇게 학습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객관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객관식은 이미 문제를 풀 때 많은 정보가 문제 안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관식으로 이렇게 풀게 되면 얘는 지식을 알면 풀 수 있고 지식을 모르면 못 풀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언제 푸느냐? 내가 딱 어떤 특정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객관식으로 푸는 거고 지금 중학교 친구들은 객관식으로 절대로 문제 풀면 안 되고 항상 주관식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주관식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네, 단답형 주관식이 있고 서술형 주관식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 문제들은 꼭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서술형 주관식을 풀어야 돼요. 이 서술형 주관식은 어 어떤 조건에서, 네, 무슨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결과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 안에 어떤 조건일 때 어떤 원리가 적용돼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요. 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서술형 주관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술형 주관식을 할 때 얘를 훈련할 때 기본 훈련 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의 기본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된 서술형 주관식 문제풀이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센셜 화학부터 항상 이런 서술형 주관식 풀이를 위한 기본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학생 스스로가 대입 목표를 어느 정도 정해야 되거든요. 이 대입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얘에 따라서, 네, 학습에 뭐가 결정이 되느냐면 학습의 효율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아이들 스스로 대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부모님들도 꼭 맛있는 거 한번 사 주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가 좀 갔으면 하는 대학이나 과를 아이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특정 대학을 투어하는,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학생 스스로가, 네, "내가 꼭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라고 만들 수 있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에센셜 화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뭘 하고 싶어 하느냐면, 네, 주관식 문제풀이를, 네, 문제풀이를 항상 어떻게 주관식으로 이렇게 좀 풀이를 하고 싶어 하고요.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그다음에 서술형 주관식 풀이를 위한 심화 학습을, 얘를, 네, 되게 열심히 진행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뭐 1 번과 4 번은, 네, 저도 열심히 할 거지만 부모님께서도 해 주시면 아이를 지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심화 학습을 하고 또 그래서 서술형 주관식 또는 주관식 이런 문제를 풀려면 거기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저랑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은, 네, 저랑 수업을 하는 모든 친구들은, 네, 이런 것들을 의무로 해야 돼요. 네. 이거는 의무 테스트예요. 네. 지금 보니까 여기 하나, 두 개,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썼네요.
지금 보면 여기 "물질관이 어떻게 바뀌었어?"라고 얘기할 때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고 왜 얘기했느냐면 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그럴 때 이것들이 발전해서 법칙이 만들어지면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법칙, 그다음에 배수 비례의 법칙, 그럴 때 배수 비례 법칙의 조건이 언제냐면 이런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인제 수업 시간에 이거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매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주 진행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매주 진행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요러한 단어들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되고 이걸 갖고 뭔가 글을 쓰게 되면 얘를 베이스로 글을 작성하면 이것들이 결론은 뭐가 되느냐면 서술형 주관식에 뭐가 될 수 있느냐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제가 아까 얼마 말씀드렸죠? 1년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1년 정도 되게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결과물 이런 거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선행학습을 한다. 선행학습을 했으면 아이가 얼만큼 선행학습을 받아야 되는지 확인을 한다. 그리고 확인을 했으면 얘를 갖고 문제를 만들어서 풀이를 진행시켜 본다. 네. 그런 것들이 계속 학습 시스템 안에 같이 아주 유기적으로 되게 나이스하게 연동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화학습을 진행을 하고 의무적으로 이러한 이론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자 오른쪽은 여학생이 보낸 건데요. 지금 보니까 보내준 게 되게 많네요. 네. 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이 정도의 이야기들을 몇 개를 보내줬어요? 네 9 개를 보내줬네요. 네. 총 9 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기체가 뭐를 하고 있을 때 이상적 거동을 하고 있을 때라고 뭐를 이야기해 줬어요? 조건을 이야기해 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요러한 뭐가 생기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결과가 생긴다. 이거를 글로 작성을 하면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멋진 하나의 글이 된다면 완벽한 형태의 서술형 주관식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들을 매주 매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코칭해서 수정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에센셜 화학부터 화1, 화2 뭐 영재 대비, 모치 한약수, 뭐 KMCHO 이렇게 꾸준히 연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과정이 그러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본인도 뭐 해 보셔야 되겠어요?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강좌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강좌별 단톡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단톡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단톡방 안에서 요 단톡방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뭐 해 드려요. 오늘은 주요 수업을 뭐를 했고요. 뭐를 했고요, 뭐를 했고요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이들 방이에요. 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시 또 안에다가 이렇게 영상 주소를 이거는 수업 영상 링크 주소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수업을 듣고 그 수업 시간 안에 100%다 이해를 하면 가장 좋은 건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수업 영상을 단톡방에 아이들한테 링크 주소를 걸어 줘서 원하는 친구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영상을 이용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이 잘 됐는지 뭐를 해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하면 수업 시간이 좀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할 때에는 개인 단톡으로 개인 톡으로 저한테 1대1로 이렇게 1대1로 검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수정을 하고 이 친구는 사실 뭐 해서 이렇게 되게 매번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을 들은 친구인데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아주 글을 잘 쓰는 이런 친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 프리 영재 대비 에센셜 화학부터 이런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네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 이거는 뭐 학습 능력에 따라서 뭐 진학 지도를 하고 이거를 부모님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아이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구체적 계획이 네 정말 맞는 건지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학습을 뭐 하면 되고요? 진행하면 되고, 그러면 이 학습이 잘 됐는지 다시 한번 판단 내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다음 과정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계속 선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럴 때 아이의 시간에 대한 아이가 갖는 실력이 네 이렇게 좀 빨리 네 이렇게 성장하게 이런 분포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첫걸음을 저는 에센셜 화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꼭 네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라든가 그다음에 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라든가 그다음에 의치한약수를 준비하는 친구라든가 KMCH를 대비하는 친구라면 이 에센셜 화학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네 '필수 강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꼭 에센셜 화학 수업에 참여하셔서 네 정확하게 에센셜 화학을 통해서 중등과학을 튼튼하게 하면서 화원, 화투의 일부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자기의 목표는 수업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해서 본격적으로 실력을 증가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면 실패하지 않고 정확하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멋진 학생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은 네 항상 네 원리를 분석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핵심 사항에 이런 것을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의 영상을 이용해서 이론 패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강좌별 카카오 단톡방을 이용해서 뭐 수업 내용이라든가 진도라든가 과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부모님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요. 또 학생은 네 질문방을 개설해 갖고 수업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편하게 좀 물어보건다거나 또는 영상 자료를 네 업로드 시켜준다든가 또는 수업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업로드 시켜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겨울방학 때만 이걸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때는 꼭 예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네 에센셜 화학이 끝나고 또 뭐 화원, 화투를 진행하면서 겨울방학이 되면 네 이런 연력 확인과 평형 이게 인제 화학의 본질이라고 사실 생각하게 되는데 요런 특강들을 이용해서 또 한 번 더 실력을 증가시키게 된다면 네 이런 허술형 주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될 것 같고 또 일부는 네 첨삭 지도를 통해서 또 실력을 증가시키는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제가 온라인상으로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관심 가는 부분은 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수업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학원가에 와서 거의 대부분의 수업을 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자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또는 특목고의 재학생, 자사고의 재학생 또는 일반고에서는 의치한약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든가 네 서울대나 특성화대가 주변 친구들을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수업을 했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면 언제부터 어떠한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한테 아이디어를 맡겨 주시면 네 쪼금 열과 성을 다해서 잘 지도하도록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는 대구 하이스타 학원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은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네 MK 아카데미에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도나 기본적인 것들이 쪼금 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다 그럴 때에는 네 제 연락처인데요. 이렇게 어 뭐 톡으로 또는 메시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시간을 내서 다시 한 번 더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영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 드렸었는데요. 네.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오프라인 설명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현장에서 질문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설명회에 네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네 좋은 기회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